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산 확률 분포 중 가장 유명한 이항 분포를 배웠고,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 중 가장 유명한 정규 분포라는 놈을 배울 거야. 야, 정규 분포는 이름 자체가 노말이야, 노말. 노말 디스트리뷰션. 뭐야? 평범한 애들도 이건 알아. 니네도 알라는 소리 알겠지? 평범한 애들도 다 아는 분포다라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규 분포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분포 형태라고 보시면 돼. 수험생들도 비슷해요. 야, 우리 등급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등급책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퍼센티지 말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짜? 약간 이런 형태로 짜지 않아? 여기 가운데 뭐 4, 5등급이 가장 많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런 형태가 사실 정규 분포랑 관련이 있는 모양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요걸 같이 볼 거고, 그럼 언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인데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며,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못 써요. 써먹는 거 아니야. 외울 필요 없어. 나도 대학을 다니면서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교수님이 확통 수업을 하시는데 딱 그랬어. 야, 나도 이거 안 해요. 이거 왜 외워? 라고 말씀하셨었거든. 잊지 못해.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용으로 적어준 거야 뿐이야. 얘를 활용하는 게 나올 수는, 그러니까 성질은 나오겠지만 이 식을 직접 활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요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들아, 얘를 조금만 살펴보자. 여기에 들어간 시그마는 당연히 뭘 것 같니? 여기 들어간 시그마 상수긴 상수야. 어떤 상수? 얘는 뭐야? 이름이 뭐야? 다 까먹었어? 시그마가 뭐였지? 네,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우리 확통, 통계 파트에서 또 이름을 알 수 있는 거, 가장 많이 쓰는 문자 M, 평균이야, 평균. 됐죠? 그 나머지 루트 2파이가 상수라는 건 알겠죠? 2가 상수라는 거 알겠고요. X라는 놈은 뭐야? 변수지, 변수. 유일한 변수. 됐나? 야,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 조금 친숙하다면 첫 번째 f x는 f em-x라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이러면 좀 표현이 어려운가? f x 더하기 m, m 더하기 x, f m-x. 이 상태라는 거 혹시 눈에 보이시니?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은 요식밖에 없다, 그치?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m 더하기 1 넣어봐. 그리고 m-1 넣어봐. 다시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 얘들아. 지금 변하는 건 이 분자야. 분자밖에 없어. 근데 분자 2차 함수잖아. 이게 가장 쉽겠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분자 2차 함수 맞잖아. x 빼기 m의 제곱. 됐냐? 그럼 어때? m 더하기 1 집어넣나? m-1 집어넣나?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한 거야. 됐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fx는 x는 m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거기 맨 위에 개념 쓰셨던 거 맨 위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자, 잘 봐봐. 우리가 함수의 식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뭐 할 수 있어? 뭐 평균이든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 평균이 뭐니까? 모든 x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라며. 그럼 이 식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식을 확실하게 알려면 내가 뭐랑 뭐를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표준편차와 평균을 알고 있어야 돼. 쌤, x는요? x는 변수라니까.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상수잖아.
이 2는 상수야 얘들아.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상수다 상수. 다시 둘을 알아야만 함수식을 완벽하게 아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표준 편차와 평균이야. 정규분포에서. 됐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내가 말했잖아. 이 옆에는 중요한 조건을 쓰는 자리다. 이항분포대랑 똑같이 평균 쓰고 분산 써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겠죠?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앞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 이렇게 줄글로 써 있을 거야 매번. 근데 이렇게 줄여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적어 놓고 나눠드린 프린트를 봐주시면 되는데 아직 기다릴게요. 준비됐을까? 네. 자, 254쪽 문제 좀 잠깐 펴볼게요. 254쪽. 자, 거기 문제를 보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m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런 다음에 뭐 다른 말 없이 요놈에 대해서 성질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그리세요. 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대칭성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가운데가 무조건 평균인 거야. 됐나?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돼. 얘가 fx라는 놈의 그래프야. 됐나요? 자, 1번 뭐 말하는 거니, 얘들아, 1번? p, x, m, 2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절반. m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잖아. m 왼쪽 넓이 얼마니가 질문인 거야. 얼마야? 0.5지. 지난 시간 개념 쓴 거에 있을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뭐예요? 식으로 굳이 쓰자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부터 m까지의 넓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더 어렵잖아. 됐지? 한번 써놓을게. 0.5. 자, p, x, m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라고? m 오른쪽 넓이라고. m 오른쪽 넓이. 그럼 뭐해? 전체 넓이 1이니까 반띵반띵이었으니까 얘도 0.5겠지.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네. 그럼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m일 때 최대값 갖는 거 무조건 맞다고. 2번도 맞는 말. 3번 맞는 말 틀린 말. 현욱이 왜? 물어보는 거야. x는 m 대칭인데 얘는 m 더하기 a랑 m 빼기 a인데 괜찮은 거 맞아? 진짜로? 다 걸고? 오. m 더하기 a 어디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 만약에 m 더하기 a가 여기 있으면 그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어디야 얘들아? p m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왼쪽 말하는 거다. 요 왼쪽 요 부분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얘가 지금 p, x는 m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 부분인 거야. 요 놈의 넓이, 초록색의 넓이.
자, 그때 n-a는 같은 간격만큼 반대편이니까 대칭이잖아. 얘가 n-a라는 거 정도는 파악되시겠지, 그러면?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요 오른쪽일 거라고. 요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보라색 부분이 px는 크거나 같다 m-a. 됐나? 그냥 좌우 뒤집어 놓은 형태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됐니? 자, 4번이 의미하는 건 어떤 그림입니까? 4번. 재현아, 4번 돼, 안 돼? 안 돼? 왜? 어디가? 그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식이? 오케이. 자, 봐봐. m이 여기 있어, 얘들아. p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a는 m보다 작은 수. a는 한 요 정도에 있대. 그럼 좌변에 나와 있는 거는 요 부분이겠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맞을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초록색이 p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영역이야. 근데 우변에 나와 있는 a부터 m까지의 넓이, 즉 요 부분 있죠? 얘가 지금 a부터 m까지의 넓인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오른쪽은 상현이 얼마? 0.5죠. 그래서 초록색이 되기 위해선 둘을 더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빼기로 나와 있을 겁니다. 됐나? 그래서 문제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같이 문제를 보자고 했습니다. 자, 5번. A와 B가 대소관계가 나와 있어. 그때 임의로 잡으면 돼요. M이 여기 있을 때. 얘들아, A 한 오른쪽에 잡을까? 왼쪽에 잡을까? A가 더 작대. 왼쪽에 잡을게요. B는 오른쪽에 잡아봅시다. 비대칭으로 잡아보자. 대칭 안 되게. 괜찮니?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A와 B 사이의 넓이입니다, 얘들아. 나는 요 사이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B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일단 다 색칠하지. 요 주황색이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됐냐? 근데 거기서 뭘 빼자는 거야?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빼자는 얘기잖아. 요 부분을. 됐죠?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색칠된 부분만 남겠죠. 5번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해 가냐? 조금 느낌 오니, 얘들아? 이렇게 좀 대칭성 이용하셔서 좌우 대칭 이거 잘하시면 돼요. 이거만 잘하면 정규분포 어려운 거 없어요. 식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함수식에서 어렵게 나올 거예요, 참고로. 조건식에서.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봐야겠죠, 직접. 일단 26번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26번.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등식이 성립하는 형태가 나오면 A, B는 대칭관계 또는 둘 다 평균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야, A보다 작거나 같다랑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똑같았으면 좋겠대. 케이스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체크해 보자고. A가 왼쪽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나는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노란색 밑줄은. 맞죠? 그러면 B보다 크거나 같다를 했는데 저 넓이랑 똑같으려면 좌우 대칭인 점에 B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거라고. 이해가요? 두 번째 케이스. 쌤,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A가 오른쪽에 있으면 요만큼이 지금 저 노란색 밑줄이 될 거라고. 괜찮냐? 그때 주황색 밑줄이 얘랑 넓이가 똑같으려면 반대편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야 넓이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나온다고. 그래서 결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A 더하기 B는 평균의 2배다. 기억해 놓으시면 유리하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자, 그래서 가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더해서 2m이다가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대칭성과 관련 있어. 가운데 축 2배. 됐냐? 뭐라고 쓴 거야? 미안해. 흥분했어. 2m-4를 더하면 2m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m 얼마? 9 나오나요? 됐냐? 야, 그럼 m이 9면 이제 내려와서 나 조건. p, x가 1 이상, p, x가 9 더하기 2 시그마 이하. 뭐야? 가랑 똑같은 상황이네. 얘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하라고 얘들아? 얘 더하기 얘는 2m이다 때리시라고. 됐어? 얼마야? 10 더하기 2 시그마 2m 18. 됐냐? 시그마 얼마? 4가 되겠죠. 답은 2번. 뭔 말인지 알겠냐? 괜찮니? 그 아래 문제는 안 할게요. 숙제를 해보시고요. 자, 넘어갔어. 다음 자 255. 야, 우리의 최후의 목적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맨날 똑같은 한 집단만 조사할 거 아니잖아. 통계 조사하는데 집단 여러 개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조사된 양들이 있을 거 아니니.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 걔네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싶은 거야. 다시 한 집단에서 해도 똑같아요. 네가 우리 한 집단에서 우리 여기서 키를 조사할 거야. 키 어때? 키 다 제각각 다를 거 아니야. 신화가 조그마니까. 그치? 미안하다. 자, 다 제각각 다를 거라고 키 조사하면. 맞지? 근데 갑자기 몸무게도 조사한대. 몸무게는 다 비슷할 거 아니야. 아닌가?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뭐 할까? 혓바닥 길이? 혓바닥 길이 좀 더럽잖아. 손가락 길이, 엄지손가락 길이. 이런 거 조사할 거야. 됐어? 그럼 어때? 그 조사한 것들은 다 뭐가 달라? 평균이 달라. 맞지? 그러면 방금 내가 조사한 키, 몸무게, 손가락 길이. 됐어? 이 중에서 어떤 자료들이, 어떤 자료가 가장 고르게 분포했는지를 비교하고 싶어. 이해가 무슨 말인가? 요놈의 평균 나올 거 아니냐. 요놈의 분산 나올 거지. 요놈의 평균 나올 거고 분산 나올 거라고. 요놈의 평균 나오고 분산 나올 거라고. 맞아? 근데 분산을 구해보니까 얘들아 4, 5, 2 나왔대. 분산을 구해보니까. 그럼 누가 가장 고르게 분포된 거야? 세 개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왜냐면 자료값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잖아. 얘는 평균 치면 160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얘는 평균 치면 얼마 나오겠냐? 손가락 해봤자 10cm 나오겠지. 그럼 너는 160의 입장에서 4가 크겠냐? 10 입장에서 2가 큰 거냐? 단위가 다른 거야.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걸 통일시켜줘야 돼.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하는 거야. 이거 문제를 풀어본 다음 그 뒤로 가서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다시 160이라는 숫자에서 4는 매우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 10이라는 숫자한테 2는 큰 거야. 니네 10,000원 받았는데 2,000원 남았다고 생각해봐. 160만 원 있는데 4,000원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뭐가 더 기분 나쁘겠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얘는 아까 했던 성질만 이용해도 금방 풀 수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28번 같이 볼게요. 아까 성질했던 거 떠올리시면 돼. 1번 맞는 말 틀린 말. 정규분포 그래프. 가운데 평균 기준 대칭 점근선 X축 맞는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은요.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이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나온 김에 외우시면 됩니다. 맞겠냐 틀리겠냐. 변곡점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 3번부터 할까요? 3번. 3번 넓이 1 맞죠?
괜찮니?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지면 곡선은 뭐 한다 했어? 시그마 커지면 분산 커진 거야. 자료가 양옆으로 퍼져나가야 돼. 가운데 높이는 낮아져야지. 그러면 전체 넓이 1이 유지돼야 되니까. 아까 주황색 그림이었다. 됐냐? 5번 어때요? 시그마가 일정하고 m의 값이 달라지면 답은 5번이었네요. 뭐는 변하지면 안 돼? 곡선의 모양 변하면 안 돼. 왜? m의 역할은 평행이동이었어. 됐니? 그럼 2번 밑줄 쳐놓고 체크해 놓으세요. 무슨 말? 아니, 미적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봐봐.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요 점을 의미합니다. 괜찮니? 그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변곡점의 높이가 시그마로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 요게 아니죠. 쏘리. 요게 시그마로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칭 축으로부터 1시그마라고 불려요. 1시그마. 됐나요? 그냥 외워 놓으세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변곡점은 나올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하면 나오겠죠.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 볼까요?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9, 32 아래 두 문제 풀어보세요. 아래 두 문제. 네. 자, 1, 2, 2, 9는 어때요, 얘들아? 1229번. 그래프 나온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둘의 대칭축이 동일하죠. MA와 MB는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죠? 그때 누가 MC는 그들보다는 크다가 돼야겠지. 그냥 바로 이게 끝이야. 문제 없지?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됐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볼 건데, 야, B랑 C가 평행이동한 거니까 높이가 동일하겠죠. 네, 그럼 끝난 거 같죠? 이 높이가 같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다고, 얘들아? 시그마 B랑 시그마 C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때 시그마 A는 그러니까 요 함수값은 아니야. 의미하는 게 이렇다는 뜻이야. 의미하는 게. 됐지? 그럼 시그마 A는 어때요? 더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려면 뭐라고 했어? 분산이 커져서 자료가 퍼진 거라고 했으니까 아랫놈이 B랑 C보단 시그마 값이 더 크게 작용되겠죠. 됐나요? 답이 몇 번? 3번 돼주셔야 될 겁니다. 니은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자, 1232번. 자, 이건 직접 비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같은 자료에 대한 거잖아. 같은 점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분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아까처럼 자료의 종류가 달라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근데 똑같은 수학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맞니 틀리니?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가 성적 높은 애들이 더 많다. 맞아 틀려? 맞지? 뭐 때문에? 이 오른쪽 때문에. A가 항상 더 위에 있지 않아? B 애들보다? 명수가 똑같다면 당연히 더 많은 학생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왜 틀렸어? 같잖아. 평균이. 평균적으로 높니 해. 똑같잖아. 괜찮을까? 됐나요? 디귿 맞는 말 틀린 말? 뭐라고 했었지? 고르게 분포는 뭐라고 했지 얘들아? 고르게 분포는 평균 근처에 몰려있는 거야. 평균 근처에서 높이가 높으면 고르게 분포야. 알겠냐? 그래서 B가 더 고른 게 맞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표준화라는 내용 들어갈게요. 네, 자, 정규 분포라는 거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은 분포라고 했어요, 얘들아. 맞지?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져도 직접 비교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에 하나를 거쳐가야 돼.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표준이라는 말이 붙네. 뭐 스탠다드 말 그대로 노멀 너무 길다. 디스트리뷰션 다 쓸게. 이런 게 있어. 자, 어떤 거냐면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야. (0과) (1을) 평균과 표준 편차로 갖는 이런 놈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Z라고 쓰고요. 이 Z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이 Z의 확률 함수는 다음처럼 생깁니다. 가운데 평균축이 이제 0으로 다 평행이동을 시키겠다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높이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루트 2파이분의 1 되겠죠. 시그마가 1일 때니까. 됐나요? 이 모양으로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다른 그 정규분포에 따르는 자료들을 다 얘로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 수학에서 시간 남으면 맨날 하는 게 뭐라고? 표만 되잖아. 로그표, 상용 로그표. 그냥 로그표도 아니야. 상용 로그표. 제곱근표 이런 거 만들어 놓은다며. 얘도 표준정규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는 요 넓이가 얼마인지 다 계산해 놨어. 그래서 확률 계산이 편합니다. 확률 계산 용이함, 편함이라고 적을게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됐냐?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성향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죠. 아까 얘기했던 거. 키 몸무게 조사했는데 누가 더 고르게 분포했는지 모르겠어.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시면 그걸 보다 편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려면 어찌됐든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 작업을 우리는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 다시 앞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떠한 확률 변수가 있대.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과 분산을 갖고 있어. 근데 나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시면 저놈을 뭐 할 수 있다? Z라는 확률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평균이 0이 돼버리고 표준 편차가 1이 돼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야, 얘는 평균이 M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갑자기 평균이 0이게 만들 거래. 됐나요? 야, 평균이 갑자기 M이었던 게 0이 되려면 뭐 해줘야 되겠냐? M을 뭐 해주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지. 됐어? 다시 잘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요런 게 있었어. 얘가 3이래. 그럼 우리 선형성에 의해서 얘는 3 빼기 2 아니었냐? 기억나? 앞에서 했던 거? 그렇잖아. 이 과정을 통해서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거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표준 편차 생각해 볼까? 분산?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분산으로 갈까요? Vx 시그마 제곱. 근데 그 분산이 VZ로 가면 1 된대. 됐어? 야, 근데 분산은 백이 안 먹히지 않았냐? 됐어? 분산은 백이 안 먹히잖아, 그치? 그럼 시그마 제곱이 1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야 돼. 다시 Vx가 6이었어. 그러면 V3x는 뭐지, 얘들아? 3의 제곱 곱하기 Vx였죠. V 3분의 x면 뭐고? 3의 제곱분의 6이었단 말이야. 이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제곱해서 곱해진단 말이야. 요게 분산의 특징이었다고. 그러면 시그마가 없어지려면 뭐 하면 돼? x를 시그마로 나누면 되겠네. 다 결론. 내가 이러한 x라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꾸려면 얘들아 z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에서 m을 빼고요. 됐냐? 그런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0과 1이 될 거라고. 증명 2 시그마 분의 x 빼기 m. 맞잖아, 그치? 정의 이렇게 z라는 문자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분의 2x 빼기 m이야. 선형성에 의해서. 그럼 얼만데? 2x가 m이었잖아. 0 돼요. 또 얘도 분산이야. 근데 어차피 분산은 더하기 빼기 영향 안 끼친다 했잖아. 그래서 뭐야? 시그마 제곱분의 vx 된다고. vx가 시그마 제곱이었어. 걔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눴네? 1이겠지. 됐나? 그래서 너희가 기억할 식은 바로 요 놈입니다. 표준화하려면 z라는 놈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라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적어 놓으시고 왼쪽 지우고 좀만 더 쓰고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왜 표준화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 얘들아 잘 봐봐. 야, 우리 아까 정규분포식 기억나요? fx는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해야 된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분모 뭐였어? 시그마 분의 시그마 제곱이냐?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식 아니었냐? 네. 이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 네. 네. 확실해? 네. 이 요렇게? 네. 나 봐봐. 네, 맞아요. 맞아? 네. 알았어. 자, 아무튼 요식이 나와 있어. 근데 너희한테 근데 만약에 요 놈에 대해서 풀어보라고 하면 평균이 165인 거야. 뭐 표준 편차 편의상 2라고 합시다. 요 제일 오른쪽 거 알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루트 2파이 곱하기 2분의 1에 자연상수 2에 2 8분의 x 빼기 165의 전체 제곱이거든. 분자 제곱. 여기까지 괜찮을까? 요 놈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너희한테 야 175까지 요거 확률 좀 구해봐 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정적분 해야 돼. 165부터 175까지 요 면적 구하려면.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럼 어때? 못해. 결론은. 그리고 다시 그럼 확률 구할 때마다 정적분 해야 돼? 미친 거지.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수 있는 게 표준화인 거야. 됐죠? 왜? 확률 변수들을 다 뭘로 만들 수 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에 따르는 확률 변수를 변형시킬 수 있잖아. 그리고 요 놈에 대해서는 이 넓이를 다 구해놨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다 이걸 구해놨다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얘는 오른쪽에 있는 요 165를 기점으로 하는 요 정규분포 그래프는 우리 아까 말했던 키야, 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165 플러스 1 시그마가 있다고 해보자.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그리고 반대편에 165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었다고 해볼게. 그럼 우리 지금 뭐 할 거냐면 요놈 계산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할 거는 P 165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X가 165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뭘 구할 거야? 확률 구할 거야. 현재 이 그래프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평균은 165,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어. 괜찮을까? 그럼 우린 뭐 한다고? 얘를 이제 P, Z에 관해서 바꿀 거라고. 자, 근데 Z의 정의가 요거였다고. 맞아?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 양변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양변에서 평균을 빼면 어떻게 되죠? P 마이너스 시그마 X 빼기 165 시그마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그런 다음 양변을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눠.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지. 맞냐? 그럼 우리는 얘랑 대응되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은 마일부터 1까지 구하라는 거라고. 이게 Z니까. 됐어? 그럼 즉, 요 그래프에서 뭘 구하냐면 마일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쌤, 그럼 얘도 정적분 안 해도 된다고. 그래프 표로 다 구해놨다고. 이거 얼마야, 그래서? 얼마야? 0.6826이라고 구해져 있어요. 표 줄 거야, 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너희한테 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얘들아, 0부터 1까지의 요 넓이가 0.3413이야 라고 주어지실 거야. 그럼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2배인 0.6826이 된다라는 걸 계산해서 답에 적어주시면 돼. 이렇게 1시그마, 1.2시그마, 1.5시그마, 그러니까 요 숫자들 있죠. 오른쪽 숫자. 1일 때, 1.2일 때, 1.5일 때, 2일 때 막 이런 거 다 주어진다고 표에서. 다 계산해놨다고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배워야 합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저 예시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는 거야.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네,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잘 적어놔 보세요.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3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일단 뭐 써놓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가조건 P, X 64 이상 56 이하.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둘은 대칭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둘의 합은 얼마? 120인데 평균의 2배일 수밖에 없다고. 등차 중앙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면 그냥 가운데 거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냐? M 얼마? 60이라는 거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나 조건. 야, 얘를 뭐라고 읽었지, 얘들아? 제평,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 지금 3616이야. 근데 얘 평균 아니냐? 얘는 2x잖아. 그래서 2x의 제곱이 떠올라야 돼. 3600.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금 어떤 식이 떠오른 거야, 얘들아? 재평평제. 재평평제가 떠오르셨어야 되고, 걔는 16인데 그게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게 떠오르시면 된다고. 그래서 결론, 시그마 제곱이 현재 16입니다. 뭐 시그마는 4라는 얘기겠죠. 됐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따라갑니다. 60,4의 제곱이라고 다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구하래? p 요 x가 52 이상 되는 거 찾아달라고 한 것 같아요. 괜찮을까? 자, 우선 정석으로 먼저 풀게요. 정석. 정석은 너무나 당연히 표준화야. 얘들아, 아까 표준화 뭐였냐? 그냥 말로 외워. 평균 빼고 4로 나누면 되는 거다. P 양변에서 평균을 빼고 4로 나누는 거라고. 그럼 평균 빼면 얼마? 마파를 4로 나누면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부등식의 해가 바뀌진 않으니까 똑같은 거 맞다고.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P, Z, 마2 이상으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됐냐? 야, 그러면 표 봐봐. 여기 표. 뭐 줬어, 얘들아? 뭐? 0부터 0.5까지의 확률, 0부터 1까지의 확률, 0부터 1.5까지의 확률,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나온 거야. 아이쌤 마이가 없어요. 대칭성 쓰라는 거겠지. 잘 모르겠으면 이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Z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거야. 항상 0에 대해서 대치. 됐냐?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0부터 얼마까지는 0.5까지는 요 면적이 지금 0.1915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라고. 첫 번째 칸, 표의 첫 번째 칸이 의미하는 숫자가. 됐어?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이 면적의 넓이는 얼마? 0.341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마이보다 크거나 같아였잖아. 마이너스 2는 한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걸 다 구하라는 거야, 지금. 괜찮니? 그러면 봐봐. 반 자른 거는 0.5래매. 됐어?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만큼인 거라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냐? 그러면 마이부터 0은 대칭성에 의해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니까 4772가 된다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9772가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요게 정석인데 표준화를 그러니까 한 줄 정도 빨리 하는 거야. 표준화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잘 봐. 52는 얘들아 평균에서 얘 몇 번 빼는 거야? 2번 빼는 거지. 시그마가 4일 때. 맞잖아. 4 2번 빼면 되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 마이가 바로 무조건 1로 오는 숫자예요. 왜냐면 평균 빼면 평균 사라지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 숫자만 남겠지. 그래서 몇 시그마 떨어졌다 바로 나와요, 표준화하면. 그거를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답은 0.977이 정리해놓고 14, 14번 한번 해보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뭔 소린지. 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를 생각해 보면 뭘 알려주지? 그때는? 확률을 알려주고 또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횟수가 나오고 그걸 곱해서 평균 구하고 했던 게 이항분포의 메인이었거든. 근데 정규분포 오늘 배워봐서 알겠지만 함수식이 너무 더러워. 이해가요? 그리고 이미 함수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구해? 사실 그걸 구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인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해 줄 거야. 왜 그런지. 다시 지금 배우는 정규분포에서는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나올 수가 없다고. 아까 그래프의 성질 활용하는 거 아니면. 됐어?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확률이 메인인 거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확률 계산만 계속 할 거야. 그래프 이용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은 지보래요. 뭐 하면 돼? 따로따로 계산해 보란 얘기야. 자, 어떻게 하죠, 계산? 표준화 하시는 거야, 표준화.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했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라고. 그러면 좌변은 Z로 바뀌고 우변이 표준 편차로 나눴고 마이너스 2에서 평균을 뺀 모양이 될 거라고. 됐냐? 자, 마찬가지야. Y라는 놈도 표준화를 하시면 얘들아 평균을 뺀 다음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그럼 Z는 크거나 같다.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고 평균 M 더하기 2를 빼면 된다고. 각각 표준화한 거야. 자, 그러고 났더니만 잘 봐. 이거 위아래 2를 곱할게 얘들아. 그러면 P, Z는 크거나 같아. 이 시그마 분의 M 더하기 2랑. 얘들아, 왼쪽에 있는 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은 지금 같은 값일까? 다른 값일까? 왜 같아? 더했을 때지. Z의 평균은 0이라니까? 우리 표준화라는 작업 자체가 평균 0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며, 그치? 맞아. 그래서 어때? 두 개 더하면 0이야. 부호 반대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갈까? 지금 Z라는 놈은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를 갖는다며, 확률함수가. 맞아. 왼쪽에 있는 이 시그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 여기 있으면 이 시그마 분의 M 더하기 2는 좌우 대칭 상태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왼쪽의 확률은 요 확률 말하는 거고 오른쪽의 확률은 이 확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현우가? 뭔 말인지 이해 갔냐? 그러므로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참입니다. 대칭성을 이용한. 그러니까 개념 문제라서 지금 좀 어려운 거야, 처음에. 됐냐? 똑같아. 똑같이 하면 돼. 뭐만? 표준화만 하면 돼, 얘들아. M 빼고 2 시그마로 나눠야 돼. 그러면 표준화 하시면 이렇게 될 거야. M을 뺀 다음 2 시그마로 나누면 돼. 자, 두 번째 아래 놈도 2분의 1에 P. 자, 요번엔 Y의 평균은 M 더하기 2였다. M 더하기 2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 돼. M 더하기 2를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그럼 너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이 위에 놈은 예를 들어 요만큼인 거야. 시그마 분의 1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2는 2배죠? 2배 떨어진 거지, 시그마 분의 2. 여기까지의 넓이를 물어본 거야. 야, 그럼 너희 주황색의 넓이를 절반 하면 보라색의 넓이가 되겠냐? 때려 죽여도 안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주황색의 절반이 보라색이다 안 된다고. 길이가 딱 2배이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니은은 거지. 괜찮니? 자, 세 번째 디귿. 자, 얘 더해서 1인지 체크해 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로는 계산 못해.
표준화, 한 문자로 통일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Z 크거나 같아 A-M 나누기 2 시그마.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플러스 Z 평균 빼 B에서 M 더하기 2를 빼 그리고 Y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 현재 요런 상황이라고. 됐냐? 괜찮니 얘들아? 야, 그럼 봐봐.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랑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더했더니 전체 나와야 된대. 그럼 그 어떤 값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다시 확률함수. 내가 한 특정 값에서 잘라봐. 그러면 어때? 요 면적 더하기 이 면적은 1이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파란색이 요 형태고 보라색이 이놈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더해야 1 나온다고. 작거나 같다 다고 크거나 같다 다니까. 됐어? 그래서 결론 이 두 개 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분의 A-M과 시그마분의 B-M-2가 서로 같다고 양변에 이 시그마 곱해서 A-M은 2B-2M-4가 되고요. 문제에서 말했던 건 2B니까 자, M 요놈 왼쪽 이항 2B-A는 M 더하기 4가 돼야겠네요. 디귿 참이다.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해달라는 거야. 네, 넘어갔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그 활용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에 보시면 배터리 수명이 평균 60개월, 표준 편차 2개월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줄글로 나올 거야. 그러면 X를 그냥 명칭하시면 돼요. 배터리 수명. 됐죠? 그래서 이 X라는 놈은 정규 분포를 따라요. 60의 2제곱이. 나온 대로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면 돼. 됐냐? 그때 뭐 하래? 배터리 수명이 65개월 이상. 뭐 구하란 얘기야, 얘들아? P, X가 65 이상일 확률 구하라고. 끝이야, 이게. 괜찮지? 할만한 거 같지, 갑자기. 그럼 뭐 하면 돼?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 건데? 양변에서 60 빼고 2로 나누라고.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Z가 되는 거고 우변은 60을 빼 5 남았죠? 2로 나누면 2.5가 되겠지. 표준 정규 분포표는 소수로 나올 거니까 소수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냐? 그럼 내가 구할 확률은 얘들아 Z라는 놈이 평균이 0이라는 건 잊으면 안 돼, 절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2.5 이상이야. 근데 항상 표에는 0부터 얼마까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 그래서 0부터 2.5까지가 0.4938이래. 그럼 뭐야? 이 노란색은 얼마야, 얘들아? 더해서 얼마 돼야 돼? 두 개 더하면 0.5 돼야 돼. 전체 0.5. 전체의 절반이니까 0.5. 그쵸? 그래서 노란색은 0.0062가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괜찮지? 오케이. 자, 16번 한번 해보자.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야. M, 시그마. 그 중에 안 구해도 되는 게 M이야. 왜? 어차피 다 나중에 표준할 때 M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M은 몰라도 돼요. 시그마만 구하면 끝이야. 그래서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그마 구하라고. 자, 그러면 나는 요거 표준화해서 표에 적용시켜 볼 겁니다. P, Z. 어떻게 한다 했죠?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라고. 그러면 시그마 분의 마삼.
했더니 얼마래? 0.1587이래. 표를 보니까 1587이 없어. 맞아?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관련되는 숫자 찾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더해서 1이거나 더해서 0.5 되는 거 찾으면 돼요. 알겠냐? 뭐 있니? 0.3413.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 확률이 0.5보다 작아. 근데 작거나 같다야 내가 딱 잡으면 그 왼쪽 전체 넓이가 0.1587이래. 맞아? 그러면 주황색의 위치가 왼쪽에 있어야 함을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숫자 작으니까. 됐냐? 그러면 요 흰색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란 얘기야. 됐냐? 표에선 언제가 0.3413이야? 1일 때지? 맞아? 근데 쌤 이건 음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 좌우 대치. 요게 1일 때 표에 나와 있는 건 이 오른쪽이야. 그걸 이용해서 왼쪽 요게 마일이라는 거 찾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가 마일이라고. 그래서 시그마는 3이라고. 괜찮을까? 네. 자, 그런 다음 이제 나는 B타이어? 맞죠? B타이어에 관련해서 체크해달라고 했고요. B는 또 표준화하셔야 돼. 평균 빼고 2시그마로 나눠. 근데 시그마가 지금 요 놈은 표준 편차가 6이야.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됐죠? 자, 그럼 얼마? M 더하기 6을 빼면 마6, 6 나누면 마1. 표준화. M 더하기 6 빼면 3, 6분의 3, 2분의 1까지. 표준화하면 이렇게 되신다고. 됐냐? 그럼 방금 구했네요. 마1과 0 사이는 0.3413이라며. 얘를 또 표를 이용하려면 마1과 0 사이랑 0과 0.5 사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0.3413에다가 얼마? 0.1915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 2, 3, 5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정리. 자, 유형 2개 남았다. 좀만 힘내자. 자, X라는 확률 변수를 고1들의 퀴즈 대회 점수라고 잡아주신다면 요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250점 평균에 표준 편차 10점. 여기까지 그냥 쓰면 돼. 됐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가 상위 2%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되냐? 가 질문이야. 그럼 뭐 해주면 돼? 어떤 특정 점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다 라고 해서 A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예. 생각했던 그걸로 수업 흐름을 끄는 거야? 예. 개멋있네. 맞잖아. 점수 분포가 막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어때? 상위 2%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위 2%가 아니라. 어떤 그럼 특정 점수가 있겠지. 그 점수보다 위에 있을 확률이 0.02, 2%. 되나요? 자, 그러면 저 미지수 살려놓고 그냥 뭐 하면 돼? 표준화 하시면 됩니다. 표준화는 똑같아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특정 점수, 요 값, 이 값 기준, 요 놈의 넓이가 0.0이라는 뜻입니다. 잘 안 보이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세요. 괜찮을까? 왜? 표는 웬만하면 0부터 나온다고 했어. 즉, 요만큼이 얼마니? 재원아?
저 주황색이 얼마여야 돼? 저 흰색 얼마니? 0.5. 그럼 나머지도 0.5여야 되는데 0.02가 노란색이니까 얘는 0.48이 되겠죠. 그럼 이 0.48을 표에서 찾는 거야, 얘들아. 얼마? 2잖아. 요게 2여야 되는 거라고. 0.48로 찾는 거야, 0.48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는 즉 2%에 들려면 2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70점. 됐죠? 오케이. 자, 18번 시작.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식으로 조금 적어줄 수 있는 게, 네. 뭘 이용해야 되냐면, 전체 인원수. 그리고 최저 점수. 야, 그럼 최종적으로 문 닫고 들어간 게 몇 점이라는 거야? 75점이 문 닫고 들어간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X가 75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지. 합격할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 합격은 200명 중에 몇 명? A 더하기 28명인 거야. 내 말 이해 갈까? 그렇잖아. 최초합 A명에 나머지 28명 추합이면 총 A 더하기 28명 합격했잖아. 200명 중에 합격할 확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우리는 좌변에 있는 놈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P 빼 70 빼면 5 남아 5로 나누면 1이죠. Z가 1 이상일 때 라고 쓸 수 있다고. 자, 표를 보시면 1까지가 0.34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0.34. 그럼 나는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넓이겠죠. 얼마? 0.16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100분의 16이니까 얘는 2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합이 4명이었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현우가?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건 최초 합격자의 최저 점수야. 맞아? 최초합이 되려면 4명 안에 들어야 된다며, 그치? 그래서 P 점수를 찾을 거야. 어떤 점수? 200분의 4. 4등 안에 들 점수 찾아야죠. 이해 갑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표준화 Z K 빼기 70 나누기 5 했더니 0.02 됐나요? 그래서 0.0이라는 확률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난 0.02에 꽂히는 게 아니라 0.48에 꽂혀서 얼마까지야? 2까지라는 게 들어오시면 되겠네. 즉 2야. 최초합하려면 80점 받아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은 한 2줄 정도만 추가 개념 쓰고 마무리 되는 내용입니다. 자, 2-3줄. 그럼 정규분포 내용 진짜 끝?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항분포를 자세하게 그래프 같은 걸 들여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항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횟수, 만약에 총 횟수가 10번이면 4번, 5번, 6번 했을 때가 확률이 높아요. 다시 확률함수 그래프를 점함수로 그려보면 가운데가 올라간 형태로 그려집니다. 참고로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그럴 수밖에 없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서. 됐냐?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을 따라가는 점이 많으면 얘들아
점점점 곡선으로 보여지지 않겠냐? 됐나? 점이 많으려면 횟수가 많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횟수가 많으면 이항분포가 정규 분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 난 간략하게 설명해 준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아니네. 아이, 그냥 하자. 자, 만약에 어떠한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 복습 한번 할까 얘들아? 요 x의 평균은 뭐였죠? np 분사는 npq 여기서 q는 뭘 의미한다? 1 마이너스 p야. 내가 일어나길 원하는 확률을 뺀 값이래서. 그쵸? 그래서 뭐 표준 편차도 굳이 쓰자면 루트 npq겠죠. 됐니? 근데 n이 적당히 크면 큰 뭐 확률이 엄청 튀지 않는 이상 보통 3, 4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엄청 뭐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왜냐면 너희한테 문제 풀 땐 최소 200 이상의 숫자가 나올 거야. 그냥 크면 무조건이야. 알겠지?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n 곱하기 p가 5 이상 정도, 뭐 n 곱하기 q도 5 이상 정도. 요 정도가 되면 다 정규분포가 따르게 바뀔 거야. 확률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 저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NP, NPQ. NP가 확률이고 NPQ가 분산이니까 그냥 정규분포 따른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됐냐? 그럼 이걸 문제에 바로 한번 녹여볼게.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자, 문제에 바로 녹여보면 19번. 자, 어느 회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10%가 1년 이내 고장이 난다. 1년 이내 고장날 확률 10분의 1. 그때 총 900개를 판매하는데 고장나는 스마트폰의 개수가 72개 이상일 확률. 그럼 확률 변수 X를 고장난 개수라고 하자. 됐니? 괜찮아? 그러면 이 X는 너무나 당연히도 이항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총 몇 번? 900번을 한대. 근데 하나당 고장날 확률이 10분의 1이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바로 급발진하면 돼. 와, 씨. 개 많아. 됐어? 그럼 뭘로 바꾸라고 그냥? 바로 정규분포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잘 생각해봐봐. 니네 이거 이항분포로 확률 구하려면 900, C, 30 막 이런 거 해야 돼. 시키겠냐고.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그쵸? 됐어? 그래서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뭐 하면 되냐면 잘 봐. 곱해. 됐니? 그 곱한 거에 10분의 9 Q 있잖아. 그치? 10분의 9를 곱해. 끝. 요건 겁니다. 됐냐? 자, 근데 이 개수가 72개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제부터는 오늘 배운 정규분포의 확률로 표준화까지. 자, 90 빼면 마이너스 18, 9 나누면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우리가 얘를 뭐 쪼개서 쓰면 더 좋긴 쪼개서 써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그래프로 보시는 게 너희가 문제 푸는데 편하십니다. 알겠죠?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얘들아 온전한 오른쪽이 살아남기 때문에 0.5도 존재하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이부터 0까지는 뭐라고? 0부터 2까지랑 동일하니까 4772가 된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마이부터 오른쪽 다니까 두 개를 더해서 0.9772가 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죠? 자, 20번 라스트 시작. 네 번째 줄에 오타 있거든 얘들아.
네 번째 줄에 반복할 때 다음에 꺼낸 검은 공의 개수다. 그냥 꺼낸 공의 개수라고 돼 있을 거야. 꺼낸 검은 공의 개수로 좀 바꿔주세요.